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예. 한 2주 정도를 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번 주 쉬고 저저번 주 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부동산 토막 강의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아시죠? 부동산 토막 강의 체크. 토막 강의 체크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뉴스 체크 이런 거를 해드렸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요즘에 이제 부쩍 하는 일이 없어도 되게 더 바쁜 일상이 있는데 집에 가서도 제가 녹화해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를 해설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부가 됩니다. 이제 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정보를 정리해서 읽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일어난 어떤 이슈들은 이제 LH공사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사실 보면은, LH공사의 공무원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정권의 문제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밑에 졸개들이 그 정도로 돈을 해먹을 때 윗놈들은 얼마나 해먹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추론이죠. 그죠? 왜냐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장보다 부사장이 더 먹으면 그 조직이 생존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대리가 1,000만 원 해먹었다. 그러면은, 과장은 한 5천만 원 해먹어야 되고, 과장이 5천 했다고 한 부장은 한 몇억 원 해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장이 몇억 원 해먹었다고 하면은 사장은 몇십억 원, 몇백억 원 해먹어야지 이게 조직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직에서 어떤 비리가 생기면 혼자 나눠 먹지 않습니다. 혼자 몰래 먹다가는, 잘리죠. 그래서 여러 놈에서 같이 나눠 먹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태반이 위에 놈들부터 해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에 놈이라고 하면은 사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의 그 윗선에 훨씬 더 윗선까지 싸그리 해먹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이란 게 이제 우리도 사업을 해보면은 작은 거에서 터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터진다는 게 뭐예요? 풍선 효과 같은 거죠. 그죠? 공기가 차다 터지는 거죠. 잠깐 뭐 하나 작은 걸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으면 이번에 하나 터졌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한 번 터지면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법이고, 이거는 이제 자연의 이치고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제가 이제 코먼센스라고 늘 말되어지는 상식적인 문제죠. 그죠? 일반적으로 상식이 없으면은, 원래 옛날에 성인들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실, 누구나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무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도를 행하면은 반드시 몸에 화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 세상이든 어디든 경매뿐 아니라 인간 세상 어느 곳에도 통용되는,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의 이 물질적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이치죠. 그쵸?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는 이제 여기 지구죠. 이렇게 뺑뺑 돌아. 근데 얘가 태양계야. 얘가 태양이 있어.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쫙 오죠. 이 물질 세계, 적어도 이 태양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런 큰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통용됩니다. 이 세상에. 왜냐면 이 우주의 태양의 구성 성분과 지구의 구성 성분이 다 비슷해. 원소야. 우리가 배웠던 원소 아시죠?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태어난 생명체들도 다 이런 구성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걸 터져 나오는 예고 프로그램에 불과할 것이고, 이거는 LH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 거는 당연하게 그 LH가 최근에 5년 동안 그 감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안 그럽니까? 자체 감사도. 그죠? 그나마 이제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비리가 터져 나온 거지만 이 LH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자체 감사 하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썩어버린 거죠. 완전히 5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썩게 한 거지. 그래야지 비리를 저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먹어야 되니까 썩어야 되고 썩어야 되니까 감사를 안 해야지.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다 이게. 그래서 고의적으로 감사를 안 한 거죠.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터진 다음에서야 아는 것이죠. 이런 걸 항상. 그러나 이 세계가 원래 이렇게 굴러간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지. 아니던데요. 아닐 수도 있던데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좀 고달파집니다. 대부분 그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인과를 믿지 않고 우연을 믿고 예외가 원칙인 것처럼 믿는 그런 어떤 몰상식에서 항상 문제가 오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협회의 중요한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무식과의 타파이죠. 부자 마인드는 말 그대로 인과 아닙니까? 그죠? 인과하기 때문에 내가 10시간 노력하면 10시간짜리 결과가 오고 5시간 노력하면 5시간짜리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면 그 판단은 여지없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떻게 정신적으로든 몸으로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든 돈으로든 이런 식으로든지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나쁜 결과가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잘하냐 못하냐를 구별하는 눈을 깨우치는 게 부자들은 첫 번째 지름길이고 경매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경매 공부하려고 왔지 우리가 무슨 도덕 공부하려고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도덕 공부를 먼저 해야 돈이 벌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 밑에 니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치를 저버리는 방식은 반드시 화가 온다. 이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는 한두 건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한 서너 번 잘하다가 네다섯 번째 망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뭐 겸손이라는 게 글쎄 그 책에서나 배우는 거지만 매 순간순간 이렇게 어떤 그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투자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절대 오만할 수 있거나 방심할 수 있는 그 단계의 마음을 서로 조절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잘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습. 잘 되면 뭐하러 연습합니까? 안 되니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특강 하나 잠깐 설명해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LH 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점이 많고 생각할 부분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단지 화만 나서 지나갈 게 아니야. 요거는 이게 고의적인 걸까 과실로 인한 것일까? 저것들이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 수사를 빼고 자기들끼리 자체 조사한다는 말 속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간파해야지. 그죠? 근데 막 우리 왜 운동할 때 보면은 운동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발로 찰 것처럼 포즈를 싹 잡으면 걔가 발을 막으려고 해. 그럴 때 이제 주먹으로 치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칠 것 같으면서 몸을 요렇게 돌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허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가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유인책이다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외국말로라든 현대식 표현으로는 그 가짜로 보이는 제스처를 뭐라 그러죠? 곤투에서도 막 나오잖아. 페이크? 페이크라 그러나? 가짜 어떤 걸 하죠. 그러면은 진짜로 갖고 있는 내 의도를 숨기고 가짜를 퍼뜨리죠. 막 정신산만하게. 사기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사기칠 때 다른 얘기를 막 꺼내면서 말을 돌리죠. 질문을 딱 해서 이렇게 경매에서도 여러분들이 경매 선생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약간씩 그 회피 전략을 쓴다고. 그러면서 나는 A가 궁금해서 A를 탁 물어봤는데, A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다른 식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을 돌리죠. 음. 자, 그런 어떤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경매할 때도 똑같죠. 시세조사에서 나온 얘기, 우리를 현혹시키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 현실들, 말들, 꼬시는 멘트들 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통을 흔드는 어떤 사실들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의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 쉽게 현혹되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자로 산 사람들도 말년에 어떻게 친구 잘못 만나든 어떤 모임에 잘못 들든 해가지고 뭐 수백억대 재산 까먹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뭔 인증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10년간 부자 하다가 11년, 12년째 망가지기도 하는 게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릇, 팔자를 만드는데 애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번에 부자 경매 성공 비법에서 하던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경매 성공 비법에서 하다가 이제 마무리에 남겨놨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동에 있는 지하 상가에 대한 명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이제 강의의 제목은 배를 째달라고 하면 째주면 된다라는 어떤 주제였어요. 근데 그 주제의 말미 한 2페이지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상가를 이제 팔아치우는 과정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그 종합편이었죠. 그죠? 종합 정리하는 느낌의 어떤 글이 한 2페이지 있는데 그 2페이지를 오늘 읽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댓글이 있으면 한번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바로 답변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오셨고요. 예, 재원 씨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좀 전에 그 머리를 감아가지고 부랴부랴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행오버조스 홈페이지를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정리벽 안에서 입력하고 뭐 하느라고 거의 오늘 다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준비를 아예 못했어요. 한 20분 전에 막 준비를 부랴부랴 했습니다. 예, 시중 도덕 공부를 먼저 해야 돈이 벌린다. 요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겠지만은 막 엄청난 뭐 서생 같은 사람도 아니고 도덕 선생 같이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돈은 좋아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리는가를 가만히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이 돈에 관해서는 돈이 상당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법칙이 뭐지라는 어떤 막연한 느낌에서 조금씩 어떤 그 상념에 젖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이 법칙대로 내가 가야만 벌리는 거야 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떤 속성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33살인가 4살 때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이제 깨달음도 보면은 완벽히 알아버리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깨달음의 경계를 살짝 넘는 깨달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충청도 쪽으로 가다가 대전 경계를 대전으로 진입하는 그 거리가 있고 대전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그 거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 왜 진동을 했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를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때 알아챘죠. 한 33살, 4살 됐을 걸로 기억나는데 보니까 야, 돈은 요렇게 하면 벌려. 그때 그 어떤 깨달음의 어떤 걸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벌리는구나. 돈은. 그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론 성장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관점도 늘어난 거고 기술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점 더 그렇습니다. 네. 자,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망한다. 재원 씨. 네. 네, 한우 씨 오셨네요.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 사업자로 경매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단타로 판매하는 단타로 사고 팔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투기 행위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네, 일단 그 단타는 쉬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1년 안에 팔면은 이명박 때 40%였는데 가기사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문자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냥 좀 불편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창을 끌 수가 없어서 옛날에 그 노무현 때는 1년 안에 단기 매매면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 4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이 아마 70%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60인가 70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단타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죽 써서 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죠. 5년 전, 7년 전이면 말이 되는데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말. 지금은 5월달 공매도가 풀리면 주식도 망가지고 지금도 주식이 많이 내려왔죠. 한 500포인트 정도 주저앉았는데 주식이든 뭐든 내려앉을 거예요. 지금 빚이 600조 하던 박근혜 때 600조였는데 지금 1800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 국가 부도가 나도 뭐 놀랍지 않을 정도죠.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오늘 우리 컨설턴트들이 낙찰 대금 대출을 받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전국적이고 전반적인 대출 규제인지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으면 보통은 감정가 기준으로 80 정도 받잖아요. 빌라든 상가든. 근데 이제 주거용은 조정 지역에서는 40%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는 한 80%를 좀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80% 정도를 받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감정가 기준이 아니고 전회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낙찰하면 전회차 있잖아요. 응? 전회차 기준으로 8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67% 정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이제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랑 자기들의 어떤 정부에서 끊임없이 돈을 뿌려대고 뭐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 지금 3차 지원금 뿌리고 있는데 5차 지원금 만들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얘네는 살림살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도 27번째 규제까지 해놓고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무능한 애들인데 이게 빚이 600조가 1800조가 돼도 계속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급등한다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2년 전부터 말했죠. 돈을 뿌리면 물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서민이 더 죽죠. 서민이 더 죽어요. 월세 세금 있죠. 세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종부세 올리고 부동산 세금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아요. 받쳐줘요. 그러면 그 월세에 대한 부담은 어디로 가고 그 부동산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오를 거다. 부동산도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가 아니고 뭐니까 세금이 오르면 세입자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구조로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지금 경매하는 곳까지 이렇게 대출 규제, 상가까지도 이렇게 규제가 된다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자기들도 아는 거지. 이게 부도나겠다. 이런 상황이. 이거가 오늘의 핫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단타를 하면 됩니까? 이게 단타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잘못하면 돈을 날리게 생긴 판국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단타로 어쩌고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받아지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려면은 눈에 보기 안 좋아야 되고 귀에 듣기 안 좋은 게 극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서 이 부분은 좀 이루어지기 힘든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팔기를 여러 번 하면 투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이죠. 사고 파는 거를 자주 하는 것을 매매업이라고 말합니다. 매매업. 그런데 이미 부동산 매매업을 허가를 지금 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지 않고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매매업인데 매매 사업을 안 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조세 폭탄을 맞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국세청이 다른 데 정신 많이 팔려서 이런 거 신경도 안 쓴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매매업을 내고 하시면 제재를 안 받는다는 점 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투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 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죠. 경매를 투기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경매가 투기라면은 국가가 투기 시장을 열어준 게 되잖아요. 그죠? 경매는 국가가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기라는 거는 이제 한문 국어 사전에는 우연적인 어떤 소득을 기대하는 건데 경매는 우연적이지 않죠. 철저한 분석을 하죠. 최근에 있는 LH 이런 거가 이제 투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로 미리 내가 어디에 개발될 줄 알고 그 자리에 딱 먼저 사놓는 거, 이런 거. 더더군다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LH 직원이 직접 샀다. 이거야말로 뭐 무슨 짱돌이 아니어도 돈 벌 수 있는 길이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입사한 지 5년 만에 20억인가 30억 벌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절대 밑에 애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위에 놈들은 그거 고박이 10 정도는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변창흠이가 자기가 사장일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왜 그런 사람이 국토장관까지 갔는지 아시겠죠? 뭔가 했겠지 대신. 자, 읽어보겠습니다. 5년간의 월세 총액이 1,300이고 매매 대금이 5,500이다 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지하 상가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투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선 총 매입이 95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950. 참 보면 950은 지금도 작은 돈인데 그 당시에도 작은 돈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가를 1,000만 원 밑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마티즈가 그 당시에 800만 원, 700만 원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마티즈 한 대 가격 정도로 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레저라는 차가 1,300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950만 원짜리면은 되게 싸죠. 싸죠. 월세 가격은 보증금 100만 원에 22만 원이었습니다. 예, 100에 22만 원. 요 방송의 이전 단계를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그 재생 목록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실투입금은 보증금을 회수했으니까 이제 한 950 정도 들었지만은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 850 정도가 이제 실투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번 돈으로 한 거고, 이때 이 받은 돈이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 거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야, 어떻게 나한테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자네 경매 한번 배워보겠나? 딱 하면서, 야, 판 다음에 50대 50으로 하자, 수익을.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친구가, 그래?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5대5 하면은 1100 얼마 정도 될 것인데, 야, 그냥 네 950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래라? 그렇게 했던 그 돈이죠. 그래서, 이게 나 같으면 150만 원 가지고 말 범벅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 살짝 스쳐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그 돈으로 뭐 좀 괜찮은 거 있나? 그렇게 바로 뒤져가지고 산 게 요 물건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엔 참 재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이 딱 들어오면은 오늘 돈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돈을 딱 오늘 들어와. 또는 이제 한 4일 전, 5일 전에 돈이 들어올 걸 예측이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물건을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밤까지, 새벽까지 싹 뒤지면 아침 몇 개가 추려집니다. 그럼 그 몇 개를 그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딱 해서 타겟을 딱 정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바로 입찰을 보고. 요런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참 재밌었어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일은 훨씬 많이 하죠. 한 20배 정도는 하죠. 그 당시에는 뭐 회사란 거 꼴랑 하나 있어가지고 직원 한둘 됐고 할 수 있는 게 컨설팅 내지는 경매 투자였단 말이야. 내 거 투자. 그러니까 하루가 널널하죠. 널널해. 별로 할 게 없어.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제 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면은 아마 이 조작하는 속도가 꽤 나옵니다. 지금도. 자, 월세 22만 원을 총 5년간 받았으니, 잠깐만. 아이고, 씨. 여기 비행기 모드로 해버리면 와이파이 끊겨서 여기 송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가 방송 시간에는 안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월세 22만 원을 총 5년간 받았으니까 월세 수입이 132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책 쓸 때 제가 계산을 그때 해본 거예요. 원래는 계산도 안 했던 게 처음에 22만 원 계약을 한 다음에는 바로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우리 남자 회원들 중에서 낙찰에 대해서 월세 받으면 와이프 명의로 이렇게 입금시켜 주는 것을 묘한 어떤 꿈 같은 어떤 계획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저럴까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좀 있습니다. 인정을 안 받는다는 거지. 자, 판매 대금은 5,500만 원이었으니까 아주 괜찮은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950이 들었다가 100만 원 회수해서 850만 원이 투자됐는데 5년간 월세를 받아서 1,300을 받았으니 사실상 이제 투자 원금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거 뭐 재산세 몇만 원 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판매는 5,500인가 5,800인가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조건만 딱 들어봐도 뭐 괜찮네. 나도 카드깡 해서 나도 지금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빼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돈이라는 것은 노력과 별개의 어떤 운명적인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